이 많은 영수증 가계부에 쓰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가 않고요.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며 부자로 살고 싶은 여행맘입니다. 요즘 방학이 길어지면서 쌀이며 라면이며 정말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장을 보러 왔습니다. 장을 본 김에 여러분께 저의 가계부 쓰는 법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에 1년 넘게 가계부를 써도 지치기만 하고 돈은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저만의 방법을 찾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처음 가계부를 쓰시거나 써도 돈이 안 모이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크게 6가지 방법으로 나눠 보았고요. 제목은 돈이 잘 모이는 가계부 쓰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돈이 잘 모이는 가계부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산을 세우자입니다. 가계부를 써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인데요. 저도 처음에 가계부를 쓸 때 예산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가계부만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월말이 되면 쓸 돈도 부족한데 저축도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저축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소비를 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해야지 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저축을 먼저 하고 소비는 저축하고 남은 돈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하더라고요.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눠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을 먼저 정하는 건데요. 저축률을 먼저 정해놔야 월말에 허무한 일 없이 한 달 저축을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과금 영역인데요. 매달 비슷한 금액이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한 번만 예산을 세워두면 쉽게 가계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지출 영역인데요. 축의금, 이렇게 특별하게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변동지출 영역입니다. 내가 잘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참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4개로 쪼개면 첫 번째로는 저축을 먼저 정해놨기 때문에 매달 빠짐없이 저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과금이나 특별지출, 변동지출 이렇게 3가지 영역에 나눠서 예산을 세우고 생활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돈이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나가는지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것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쉽게 모이게 됩니다. 돈이 잘 모이는 가계부 쓰는 법 두 번째는 바로 작성하자입니다. 저는 지출을 하게 되거나 장을 봤을 때 인터넷 쇼핑을 했을 때 바로바로 가계부에 적는데요. 그 이유가 그때 바로 적지 않으면 가계부 쓰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 또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따 써야지 모아서 써야지 해버리면 가계부 쓰는 게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가계부 쓰는데 재미가 없어져요. 돈을 쓰면 바로 작성하고 돈을 쓰면 바로 작성하고 이렇게 매번 하다 보면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습관으로 정착이 되고 그럼 가계부 쓰는 것도 쉬워지고 스트레스도 없게 됩니다. 돈이 잘 모이는 저만의 가계부 쓰는 법 세 번째는 돈을 안 쓰는 날 만들기입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달력처럼 내가 언제 돈을 썼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날마다 돈을 썼구나, 어디다 돈을 썼지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무지출 날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무지출 날은 돈을 안 쓰는 날을 말하는데요. 그날은 아무것도 지출하지 않고 가계부를 깨끗하게 비워두는 날입니다. 무지출 날을 만드는 방법은 지출을 하루 이틀 미뤄보는 겁니다. 장을 보기로 했다면 이틀 정도 미뤄서 장을 보고 또 인터넷 쇼핑을 해야 된다면 이것도 하루에 몰아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달력에 지출이 하나도 없는 날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출을 미뤄서 시간이 지나면 소비의 우선순위도 파악이 되고 또 2, 3일이 지나면 충동구매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지출 날을 늘려가 보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목표를 세웠다가 이걸 점점 늘려서 15일까지 늘어나게 되면 완벽한 가계부 쓰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잘 모이는 저만의 가계부 쓰는 법 네 번째는 자주 확인하면서 지출 습관 알기입니다. 가계부는 돈을 모으고 지출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쓰는 건데요. 쓰기만 하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계속 기록만 하게 됩니다. 그거는 가계부가 아니라 지출 내역서일 뿐이죠.
저도 가계부를 쓰면서 자주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월말이 돼서 어느새 예산을 넘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분명히 월 초에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는데 월말에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쇼핑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주 가계부를 체크하면 내가 이번 달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도 하지 않게 되고 지출 욕구도 막게 됩니다. 돈이 잘 모이는 저만의 가계부 쓰는 법 5번째는 예산을 넘겨도 좌절하지 말자입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예산을 넘겨서 지출할 때도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 쿨하게 넘겨버립니다. 다음 달에 조금 더 잘하면 되지. 어떻게 매번 완벽하겠어. 이렇게 나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특히나 처음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할 순 없어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가계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몸에 익다 보면 어느새 예산에 맞춰 생활한 날이 오더라고요. 돈이 잘 모이는 저만의 가계부 쓰는 법 6번째는 나를 칭찬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칭찬하는 건데요. 가계부를 쓰면서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가계부를 쓰다가 지치게 되고 그럼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가계부 쓰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예산안에 맞춰서 살고 있고 월급이 들어와서 이미 저축도 했고 이 3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로도 아주 훌륭한 경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돈 모으는 거에 가까워지고 있고 과거의 나와 비교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지금까지 돈이 잘 모이는 저만의 가계부 쓰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이 가계부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가계부 어플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어플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